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아버지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탈모 고민이 있는 형과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어쨌든 저도 탈모가 있는지 한번 진단을 아빠한테 받아보기 위해서 없어 보이는데 진짜는? 또 혹시 모르니까 아,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고 탈모에 관한 뭐 모든 궁금한 것들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탈모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원장실로 가보시죠. 네, 이제 이렇게 원장실에 왔는데 저희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빠가 셀프로 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나오고 지금 성형외과 전문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모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금 한지 한 3년 정도 모발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M자 이마 그리고 헤어라인 교정 이런 말들 한국에서 처음 쓰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제가 그 처음에 이 모발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이런 탈모 뭐 이런 말도 별로 없었고 사실 대머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M자 이마라든가 이런 말도 없었고 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M자 이마라고 하는 말 또는 헤어라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헤어라인 교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라인 교정, 뭐 헤어라인 교정술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네이버 이런 데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전에 대한모발식학회 회장이셨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회장이 된 거죠? 회장이 된 게 아니라 그 대한모발시학회를 이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학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또 그 피부과 선생님하고 또 다른 교수님하고 해서 3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대한모발시학회를 2008년인가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한 230명 정도 모발 이식만 하는 의사 회원들. 이제 아빠가 여러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빠가 이렇게 논문 이렇게 준비하고 아침마다 뭐 그런 공부하는 모습들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작은 누나를 이어서 아빠랑 스터디임이 한번 어떠신지 한번 해보는 걸로.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모로만 몇십 년을 연구하고 모발 이식 수술을 해온 아빠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탈모 Q&A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질문, 보통 사람들이 이제 탈모 하면은 탈모의 정의를 내려봐라 이러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탈모 모발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는 탈모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 탈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비 의사님께서는? 탈모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걸 탈모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지는 현상을 탈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빠지는 게 단순히 탈모가 아니라 네. 가늘어지는 게. 한자로는 이게 빠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굵은 머리로 정상적인 이런 모발이 되는데 이게 보통 한 5년 정도 이제 자라고 그다음에 빠지고 새로 나와서 또 이런 굵기로 이렇게 자라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모발의 주기를 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있다 빠지고 또 새로 나오고 하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어떤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탈모 현상이 있는 경우는 그 다음 나올 때는 이렇게 머리가 가늘어져 나오는 거죠. 그 모낭도 좀 위축이 되고 자라는 것도 충분히 이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또 이것도 몇 년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 나올 때는 더 가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안 나오는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탈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탈모는 유전인가요? 예, 남성 탈모는 100%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모의 주 원인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 둘째는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 셋째는 에이지, 즉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탈모 자가 진단법.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또는 탈모의 전조 증상 궁금합니다. 탈모가 사실 시작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춘기가 지나서 탈모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일부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사실 그걸 깨닫지 못하죠. 이게 몇 년 정도 또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양이 가늘어지면 그때 가서 환자분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초기에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은 환자분이 이걸 알아채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껴서 한번 제꼈을 때 보통 한 3개나 5개 정도 양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머리가 좀 과거에는 좀 뻣뻣했는데 이게 좀 부드러워진다거나 이렇게 가라앉는다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든가 또는 가름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비추어 보이는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 있다든가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옆쪽 헤어라인 부분이 특히 M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잔머리들이 생겼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탈모를 스스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서 선생님 만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병원에 와서 진단을 의사한테 받고 그 다음 그에 맞는 또 치료법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렇죠. 탈모는 계속 평생 지속되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면은 모발 담당하는 전문적으로 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물 치료라든가 해서 더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진단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하신 김에 제가 오늘 같이 온 형과 제가 한번 아빠한테 탈모를 진단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이런 기계로 제 모발 상태가 어떤지 저도 이제 탈모 뭐 몇 단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탈모를 진단하는 트리코스코피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탈모가 가늘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늘어지는 모발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탈모에 진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정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후두부 쪽은 이제 비교적 탈모가 안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한 모공에서 이제 2개도 나오지만 어떤 건 뭐 3개도 나오고 비교적 일정한 굵기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탈모가 좀 의심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보면은 이쪽이 흔히들 그 남자 M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가는 머리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굵은 머리였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색깔도 좀 엷어지면서 이제 가늘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필드에서 보통 한 2개 정도 이상 가는 머리가 있으면 탈모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탈모라는 건가요? 지금 네. 탈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탈모의 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탈모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 방법이죠.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M자 같은 데가 먼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정수리라든가 이런 데서 윤곽이 드러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대개 한 3단계부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적응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앞에 헤어라인 자체 뒤쪽으로 약간의 후퇴가 있으면 2단계로 볼 수 있고 헤어라인 후퇴가 없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밀도가 떨어진다면 1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수술은 권유하지 않고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M자 부분이 약간 뒤로 후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초기. 그럼 아직 모발 이식 수술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약물 치료는 해야 된다.
거죠. 네, 그러니까 탈모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면 우리 약물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나스타라이드나 또는 두타스테라이드 계통에 먹는 약이 있고 하나는 이제 뿌리는 미녹시딜이라 해서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꼭 먹는 약보다는 우선 2단계에서는 뿌리는 약, 미녹시딜이나 이런 거를 초기에 해보고 조금 더 진행 여부를 봐서 조금 더 심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먹는 약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콘텐츠를 촬영하기 잘했네요. 네, 탈모인 걸 네, 알게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몰랐는데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아빠는 아들이 탈모라는데 왜 그렇게 잠잠한지. 아빠도 탈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빠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확실히 그 친아들이 많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탈모 초기라는 걸 알게 돼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한번 들어봤고 이제 같이 온 형 중에 아까 오프닝 때 그 지금 한 몇 년째죠? 2년 됐습니다. 네, 2년째 탈모 약을 계속 먹고 탈모를 이미 진단 받은 형이 있는데 그래도 그 형의 정확한 정밀 진단을 위해서 한번 그 형의 탈모 상태를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약을 복용한 건 얼마나 됐죠?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프로페시아 먹고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네. 프로페시아는 게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물이고 대개 그걸 먹었을 때 거의 한 90 내지 95% 환자에서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둘 것은 억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머리가 다시 굵어지거나 뭐 새로 머리가 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더 진행을 억제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 되고요. 방법 좀 볼게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M자가 얼마큼 올라갔는가. 과거에 비해서 좀 올라갔죠 여기가. 본인은 좀 어떠세요? 아 저도 많이 비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쪽이 올라가고 조금 머리 숙여볼까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많이 좀 비어 있는 멍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아마 환자분도 느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이게 좀 굵은 머리로 이렇게 좀 뻗쳤는데 이게 많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고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머리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너무 굵은데? 여기 이제 후두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2개 뭐 3개 이렇게 나오죠. 일정한 굵기로 여기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피의 한 4분의 1 정도 이 뒤쪽하고 이 옆쪽 이 부분은 탈모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할 때 그래서 우리 뒤쪽에 있는 모발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쪽 탈모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 잠깐 볼까요? 원래는 이런 굵기여야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가늘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늘어지고 결국은 비어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이 탈모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역시 한 2단계 정도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약물 치료 꾸준히 잘 하시고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평생 막아지는 게 아니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약간씩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진행 여부를 봐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후에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됩니까? 제가 사실 1년 반 정도 먹다가 최근에 끊었습니다 약을. 이제 그런 썰이 있잖아요. 이 프로페시아나 남성 탈모 약을 먹으면 남성의 기능을 태야 된다, 약간 떨어진다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최근에 좀 안 먹고 있는 상태인데 탈모 원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DHT라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극히 일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호르몬인데 이 탈모를 야기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로페시아라든가 이런 DHT 형성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DHT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성적인 어떤 욕구 또는 발기력 또는 정자의 활동성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억제되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억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개 한 3 내지 4%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서너 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거의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겁을 먹고 나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환자들한테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율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적으니까.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이렇게 심각하거나 많지가 않아요. 나이 한 4, 50대 뭐 이렇게 되면 어떤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또 복용을 하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20대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복용을 해보시고 만약 그런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뭐 용량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끊으면 다시 회복이 다 되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이거를 걱정돼서 끊거나 할 필요는 없죠. 충격적인 소식을 또 제가 안고 돌아왔는데요. 다음 질문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 의대생 진우 채널 구독자들이 보통 이제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 중고등학생 분들도 많고 뭐 20대 초반 중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중에 탈모 고민이 심하셔서 모발이식 수술을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